자, 오늘은 책 읽고 대화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이 단원에서는 책 읽고 대화를 하는 것, 대화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판단하면서 들을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맨 처음 책 읽고 대화 준비하기에 순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모둠에서 읽을 책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. 책을 선정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대화하는 준비가 되겠죠. 그 다음 두 번째는요, 읽으면서 독서 일지를 쓰고 질문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. 자, 질문거리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아무래도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대화에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읽은 책 중에서 질문할 내용을 만들고 그러려면 독서 일지를 쓰는 것이 좋겠죠. 그 다음 준비 단계에서 세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? 대화할 질문과 순서를 정해야 하지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각자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을 테죠. 그런 질문을 여러 가지 뽑고 그 질문에 대한 대화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각자 사람들의 생각의 질문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준비하기 단계에서는요, 읽을 책 선정하고 질문거리 만들고 그 질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면 이제 선별을 해서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책을 선정하는 방법. 우리가 읽을 책을 선정하는 것이 준비하기 단계에서 첫 번째였죠. 자, 책은 어떤 방법으로 책을 선정해야 옳을까요? 바로 모둠별로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할 때는 일단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. 책과 관련된 정보를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보면서 자, 같은 모둠원끼리는 같은 책을 읽어야 되죠. 그 다음에 다른 모둠과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모둠이 하나라고 한다면 그냥 요 하나만 되는데 여러 모둠이라면 1모둠하고 2모둠이 같은 책이 아닌 것이 좋겠죠. 그 다음 준비하기 단계 마지막 거리는 뭐예요? 독서 일지를 써서 질문거리 만든다는 거였죠. 그래서 메모하는 방법, 독서 일지를 쓰는 방법은 뭐냐면 교과서에 보면은 그 독서 활동지가 있어요. 그걸 이용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자, 빌려온 책이라면 밑줄 그으면 안 되죠. 본인의 책이라면 밑줄을 긋거나 그 다음에 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메모를 해야 되죠. 요즘 스티커가 잘 나와 있죠. 포스트잇이요. 거기다 메모하고 그 다음에 질문지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내용도 요약해 보고요. 생각 그물, 마인드맵이라는 거를 그리는 거. 우리가 쓸 적에 말이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으면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마인드맵은 어떻게 하느냐? 이런 거죠. 자, 핵심 키워드가 K-팝이에요. 그럼 K-팝에 대해서 이렇게 뭐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또 뭐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. 푸른 눕고 드디어 울었다.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생각의 가지들을 연상하는 거. 이것이 바로 마인드맵이 되겠습니다. 자, 박수를 열심히 쳤죠. 왜 박수를 쳤을까요? 좋은 질문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고 좋은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박수가 나오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는 많은 생각을 하는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. 단순히 이 사람은 뭐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것들은 옳다 그르다 물론 옳은 거에 어떤 근거를 나타내거나 그러면 생각을 좀 하는 것이죠. 단순한 질문 금방 예 아니오가 나오는 그런 질문보다 많은 생각을 하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다. 우리 교과에서 보면 홍길동이 도둑질을 했죠. 도둑질을 해서 백성을 도와줬어요. 그럼 이 행동이 옳은가?
이거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. 도둑질에 포인트를 맞추면 나쁘다라고 나올 수 있고, 또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옳은 거죠.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 되겠고요. 또 책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질문인가, 이것이 바로 좋은 질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책을 읽고 대화하는 방법은 첫 번째, 순서를 정해야 되겠죠. 이야기의 순서를 정해서 진행을 하지만 꼭 그렇게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꼭 그 순서에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없어요. 그렇게 하되 혹시 대화의 과정에서 흐름이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자유롭게 이야기해야지만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죠. 일단 순서를 정해서 이야기하되 대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두는 것, 이것이 좋은 책 대화법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두어야 됩니까? 타당한 근거를 두고, 또 듣는 사람은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들어야 되죠. 말하는 사람은 근거를 제시하고, 듣는 사람은 그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면서 들어야 좋은 대화법이 되겠습니다. 자,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첫 번째, 책의 핵심 내용. 아무래도 핵심 내용이 중요하겠죠? 그 다음에 모둠의 질문 내용, 그 다음에 나눈 대화 내용,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죠. 그래서 그 정리해 주는 사람들이 대화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글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. 책 대화가 대화로만 끝나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죠. 그래서 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서평을 쓰면서 마무리하는 거죠. 독서 일지나 감상문, 서평, 책에 대한 평가죠. 마무리하면 되겠고요. 그러면 이렇게 책을 읽고 대화하는 거의 효과가 무엇일까요? 첫 번째, 생각을 더 깊이 있게 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. 두 번째는 감상문을 잘 쓸 수 있다는 거. 세 번째는 책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. 이해하고 잘 쓸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. 오늘은 책 읽고 대화하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은 다시 한번 영상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상입니다.